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연주의라는 게 뭐고, 근데 그거보다 심적 상태라는 게 뭐고, 참 어려워. 여러분들. 근데 여기 이론론적 사고와 이원론적 사고, 이건 논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주제를 살려서. 이거는. 이게 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줄게. 이론론 봐.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야. 존재를 규정하는 이론론적 사고는 데카르트 영혼, 이성과, 그러니까 정신과 영혼과 신체는, 육체는 구분되느냐, 따로따로냐, 같은 거냐. 만약에 같다 그러면은 이론론적, 하나다는, 구분되어 있다고 하면 데카르트 이원론적 사고지. 또 정신을 부정하고 육체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유물론이지. 그래서 반대로 육체를 부정하고 정신을 얘기하는 게 관념론이란 말이야. 이렇게. 근데 하여튼 서양 사상에 이론론과 이원론적인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이게 뭐가 왜 중요해? 그러면은 봐. 이론론과 정신과 육체가 구분이 돼서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컨트롤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대로 확장되면 못해. 정신에다가 서양, 이게 백인, 여기다가 서양의 저번에 얘기 이양 대립적인 사고란 말이야. 동양, 흑인, 여긴 우월하고 얘는 열등하고, 그래서 우월한 게 열등한 거를 교화시키고, 이 논리가 제국주의 논리란 말이야. 서양의 근대 착취의 개념이란 말이야. 어? 이런 개념. 또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의 개념으로 보면은 세상의 본질은 정신이 아니라 물질로 되어 있다는 개념이란 말이야. 마르크스는 물질로 되어 있다는 개념이야. 물질의 대표적인 게 뭐야? 돈이지, 돈. 그치? 그러면은 마르크스 얘기를 보면 어떻게 돼?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회 구조가 정신이 상부 구조라 그래. 상부요. 정신이 하부적 구조인 돈, 물질 뭐 이런 것들을 지배한다고, 컨트롤한다고 우리는 배웠단 말이야. 서양 사상에. 근데 이거를 마르크스 확 뒤집어 버린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래. 물질이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지배하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되지. 돈 없으면은 비참해지는 거지. 그지? 돈이, 그지? 우리의 정신까지도, 돈 없으면 뭐 영혼까지도 무너지잖아. 찬산하고. 그래서 획기적인 사상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사상이 쭉쭉 퍼져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심적 상태, 마음의 상태라는 거를 갖다가 지금 보면은,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대의 정신 철학은 뭐냐면은, 얘가 현대의 정신 철학, 심리 철학이라 그러지. 얘는 거의 과학적. 이전에는 정신, 뇌 또는 마음 이런 것들이, 뇌 같은 거,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고 소프트하고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규정했던 거를, 물리주의라는 게 뭐냐면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거야. 유물론처럼, 컴퓨터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딱 그 논리를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그대로 그 자체가. 야,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의 상태, 심적 상태 여러 가지, 뇌는 물질적인지 모르죠. 마음이 비물리적인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물리적이래. 그러면 우리는 인공지능하고 우리하고, 기계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막 얘기가 다 계속 전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심적 상태라는 마음의 상태를 놓고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거야. 대체적으로 현대의 과학 철학에서는 마음은 물리주의를 따라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추세야.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다 규명해서 기계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다만 이걸 완전히 100% 완벽하게 물질로서
물리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 이게 강한 인공지능이야. 그러면 그대로 인간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이런 기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 반대로 그걸 떠나서 물리적인 말고 그 의식, 퀄리야, 뭔가 특유의 감각 이런 것들 있잖아. 내가 쟤를 싫어하는데 그냥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떤 모임에 갔는데 내가 낯섰는데 은근히 왕따 당하는 느낌 있잖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느낌 이런 거. 이건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 그래 내가 빨리 나가야 되는 거.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 그지? 그런 거. 이런 걸 퀄리아라 그래. 퀄리아. 감각질을. 이거는 물리적인 게 아니지 않냐. 이거는 기계가 따라할 수 없다. 이게 약한 인공지능이야. 이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을 놓고선 바라보는 거지. 지금 치열하게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규명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예를 들어서 약한 인공지능을 지지한다 그러면 여전히 인간을 기계보다 우월한 논점에 두지. 그렇지, 그지? 기계는 인간의 어떤 사용을 위한 편리를 위한 도구가 되고 그러는데 이 강한 인공지능을 지지하게 되면 이게 유토피아로 갈지 디스토피아로 갈지도 모르는 거야. 그지? 얘네들이 그냥 터미네이터처럼 우리를 작살낼지도 모르고 뭐 이런 거잖아. 그지? 배반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훅 들어온 거야. 지금 한복판에 있는 거야. 지금 한복판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 뇌과학 철학은 다 지금 이 철학 유명한 철학자들은 다 이쪽의 사람들이야. 잠깐만 뭐 쏟았다. 치열하게 지금 그 연구가 진행돼. 그러니까 막 날라다니지 지금. 여러분들 요즘 것들은 되게 어려워. 내가 이걸 맛배기로 정리한 건 나중에 얘기죠. 이 출발점이 인공지능의 철학의 출발점이 여기야. 그런데 이것도 그대로 들어가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특유의 감각질 퀄리아가 있냐 없냐 뭐 그건 이원론적이야. 그지? 정신과 육체는 구분된다. 완벽하게 하나다. 이게 물리주의적인 거. 이론론적인 사고란 말이야. 그게 물리주의의 개념이야. 또 하나 자연주의는 뭐냐? 자연주의적이라. 자연주의는 모든 걸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했던 이론론, 이원론은 뭐야? 자연주의가 아니라 이성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이론론과 이원론의 관점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자연주의,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관점에서의 이론론과 이원론이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계속해서 보는 거야. 자, 봐봐. 일단 마음의 철학, 심리 철학이지. 심적 상태. 심적 상태에 대해서도 나중에 얘기를 할 거야. 심적 상태는 물리적인 두뇌, 뇌의 상태이냐 아니면은 영혼의 의식 활동이냐 이거 갖고 지금 계속 논란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또 심적 상태라는 건 뭐냐? 선생님이 이 책 쓰느라고 무지하게 고생을 했어. 심적 상태는 이런 거야. 어디다 적어놨더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심적 상태는 포괄적인 개념이야. 사물에서 받는 인상이나 느낌, 감각이라 그러지. 또 의식화된 감각 경험, 뭐 만지고 느끼고 보고 느끼는 지각. 또 우리의 사고, 신념 욕구 같은 지향적인 의식이래. 사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거, 감성 같은 의식 이런 것들이 포괄적인 개념이 심적 상태야.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지?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이 물질적이냐 비물리적이냐 뭐 이거 갖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걸 다 지금 여기 더 보면은 사고 이게 합리론적인 개념에서 간 거고 얘가 경험론적인 개념에서 보는 거지. 그지? 아무튼 그 심적 상태를 과학은 다 규정을 해봐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건 나중에 보고 이것만 봐도 지금 얼마나 어려워져. 심적 마음의 상태는 이 물리적인 상태냐 물질 아니면 비물리적인 비물리적이라든 걸 잘 영혼 소프트
의식활동이냐를 다루는 거야. 어떤 걸 놓고선. 그래서 심적 상태를 이루는 물리적 속성과 정신적 속성, 본성은 또 뭐고 둘은 또 구분할 수 있냐 이거 갖고 구분되면은 이원론적인 거고 하나다 어느 한쪽이다 그럼 이론적이야. 또 양조는 또 어떻게 상호작용하냐. 데카르트는 정신이 육체를 보다 우위에 있는데 분리되어 있는데 상호작용을 한다고. 정신이 육체를 컨트롤한다고. 뭐 손과 셈인가 그걸 연결해서 아무튼 그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 감정, 의식 같은 정신적인 상태, 심리적 속성이라고 다 같은 말들이야. 그러니까 뇌의 활동 같은 물리적 속성, 신체 활동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치? 어? 우리가 마음이 뇌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복잡한 메커니즘이 지금 벌어지는 거야. 우리 마음을 느끼는 게 뇌에서의 어떤 기능에 의한 거냐. 이게 기능주의야. 어? 그런 거야. 이제 이걸 알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출발점이야. 현대 심리 철학에서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사고 방식이 자리한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논술에 대해서 아직 여기까지 안 나왔죠. 논술에서는 이원론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그중 하나는 이원론적 사고. 둘로 분리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웃겨. 속성 이원론과 성질 이원론으로 또 나눠져. 이것도 뭐냐? 이게 말장난들이야. 어차피 이 관념론들은. 뭐 이거 좀 이따 얘기해요. 몸과 마음과 몸은 정신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이란 두 성질이 마치 동전의 앞뒤면처럼 병행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거라고 보는 거야. 이게 이원론적 시각. 알겠지? 어? 그리고 자, 성질이 다르다는 거야. 근데 속성이원론은 있다 봐요. 정신적 속성이나 물리적 속성을 포섭하는 제3의 실체. 아까 스피노자는 신이라 그러고. 하여튼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좀 이따 얘기하지만은 스피노자가 되게 웃겨. 예를 들면 이거 데카르트는 정신과 마음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대. 성질이 다르다는 거야. 그게 성질 이원론이야. 어? 그런데 스피노자는 데카르트를 따라서 항상 그 사고에 따라서 그 비판이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면 이러면서 이제 발전하는 거야. 맞는데 이러면서 속성이 틀려 이러는 거야. 그럼 이 속성은 뭐냐? 이 뒤에 이제 아까 본 거에 뭐 토큰 동일설 이거 아까 속성이 틀리대. 이 속성으로 보면 같대. 누가 관장해서 신이 아까 신이 관장하는 편에서. 그래서 이건 또 중립 이론론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헷갈리지. 아니 이원론이면 이원론이지 이론론은 또 뭐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마음과 정신과 육체는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둘의 속성은 하나다. 신이 다 주관해서 신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다. 옛날에 신은 뭐라고 보냐면 풀리지 않는 그 무엇 절대자가 다 주관하는 그 무엇이라고 보면 돼. 옛날에 뭘 고민하다 안 풀리면 다 신의 섭리, 신의 뭐 주관 뭐 이렇게.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용어가 있어. 여러분들 참고로 얘기하면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무슨 뜻이냐면은 호모데우스 뭐 이런 말 데우스에 들어간 거지, 그지? 인간 만들어진 데우스가 신이야. 호모데우스가 유발 하라리라고 철학자 있지, 그지?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뭐야? 이 신이 된 인간이야. 나중에 얘기해. 신이 된 무소불위에 유발 하라리라고 뭐 책 많이 쓴 애 있잖아. 머리 빠지고. 데우스 엑스마키라는 거 뭐냐? 만들어진 신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대표적인 게 그냥 쉽게 말해서 막장 드라마 있지, 그지? 막장 드라마 뭐야? 막 보면 막장 드라마 있잖아. 그냥 좁은 거기서 뭐 네가 내 앱이다, 뭐 내가 네 앱이다, 뭐 이러면서 뭐 막 나갔는데 막 불륜 나오고 막 풀리지가 않아, 그지? 막 복잡해가지고 이게 내가 나의 누구 아버지가 또 이게 또 형부가 되고 막 이런 골 때리는 그런 상황 벌어지잖아, 그지? 작가가 쓰는데 내가 뭐가 뭔지도 몰라. 그러면 그럴 때 정리가 안 돼, 논리적으로. 그러면 그 데우스가
짜잔 하고 나타나서 다 해결해 준대. 그게 막장 드라마잖아, 그지? 뭐 그냥 우연의 필연이지 그냥. 응? 그거를 데우스 악스 마키나래. 아무튼 신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야, 절대자가. 어? 그럴 거 아니야. 그 모든 거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걸 옛날에는 다 신의 주관, 어? 신을 그래서 신의 존재, 절대자라고 생각하면 돼. 절대자, 종교적인 거냐. 또는 속성, 지향성이라는 거, 아까 얘기한 가져리 중립 이론론이라 그래. 좌우지간 이원론과 이원론 조사. 이걸 좀 설명하면은 어떤 거냐면은 스피노자가 참 독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스피노자는 참고로 얘기하면은 당대의 이단아야. 이단아. 응? 눈먼 시계공이라 그러지. 옛날에 시계공이 대단한 전문직이었나 봐. 당대의 이단아였단 말이야. 왜? 그 스피노자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거야?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였단 말이야. 중세에서 근세라 그러지. 근대로 넘어갔을 때 중세의 신의 중세 기독교 사상이 지배되는 천년의 동안에 그 신의 왕국이었단 말이에요. 신의 왕국. 모든 게 신이 주관하고 신을 따지면 이성적인 거. 그러니까 감성적인 건 불경스러운 거고 다 이런 개념으로다가 이게 진전을 했는데 신은 절대적인 거고. 근데 스피노자는 거기에서 자꾸 의문을 제기한 거라고. 그러니까 신은 유일신이고 완벽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스피노자는 쉽게 얘기하면은 신은 플라톤처럼 참 우리 마음속에 이상적으로 완벽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다 현실에 있는 거예요. 범신론이라 그러지, 그지? 개개 사물 속에도 다 신이 있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얼마나 불경스러운지 알지, 그지? 어? 우리가 신은 유일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편상에서 벌어지는 게 다 신이라 그러고 이 자식 뭐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핍박을 받았던 당대 사상가야. 되게 그 독특한 사고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옛날에 스피노자의 그 개념이 그 추동적인 그 힘을 뭐라 그래? 그 용어를 까먹어. 그걸 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 녀석이 코나투스라 그래. 코나투스. 보이지 않는 어떤 추동하는 힘이 있어. 그거 신의 섭리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 코나투스 개념을 가지고 아들 녀석 군대가 훈련소에 있을 때 내가 편지를 써준 게 있었는데 어디나 있을 거야. 그런 거 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 그런데 그래서 스피노자의 자연과는 마음과 마음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라고 보는 거야. 속성적으로. 그래서 중립 이론론을 따르는데 때에 따라서는 분신사와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거래. 그 점에서 또 이원론이라는 거야. 속성적으로는. 그치? 실체적으로 이런 논인데 이게 뭐 반대로 얘기해도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지? 속성이. 어? 이를테면 가상현실에서의 나의 정신이 다른 몸을 빌려 기능할 가능성을 토탈리콜이라는 거 있었지, 영화. 또는 영화 장자의 호접지몽 내가 나빈지 나비가 이런 것들 부지사하고 이런 것들 그것도 속성 그때 하나가 됐다 둘로 됐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아이 참 재밌는 말이지. 그 얘기를 해. 응? 이것도 되게 다른 하나는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 지금 머리 돌아가. 여기서 이제 많은 얘기를 들어봤지만은 환원하다는 말 들어갔지, 그죠? 환원주의. 되게 이 과학이나 철학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환원한다는 거.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얘는 인과성을 따라서 B가 A로 예를 들면은 얘가 실체의 개념이고 A, B가 실체로는 하나인데 속성이 달라. 속성이 실체보다 부분집합의 개념이잖아, 그지? 그러면 환원이 안 되는 거야. 같으면은 이렇게 환원이 된다 안 한다 이거 갖고 또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까도 인공지능 이런 거 생각을 해봐. 환원이 완벽하게 근원적으로 규명해서
예를 들면 물처럼 H2O처럼 완벽하게 딱 떨어지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때부터 그러면 제3의 뭐가 나올 수 있어. 괴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야. 그럼 심각해지는 거지. 예를 들면은 그치? 전 거기까지만 이르게.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사고가 있고 다른 하나는 물적 이론론 아까 유물론적 이론론 하나 물 그지? 물 인간은 이건 다 물리적인 실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역시 물리적으로 환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사고란 말이야. 이게 현대의 핵심이야. 이 사고인데 이것을 물리주의라 그래. 물리주의 알겠지? 물리주의는 뭐야? 유물론적 이론론, 물적 이론론에 대한 관점이야. 물리주의. 물리적 이론론을 따라 마음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규명 가능하다고 본다. 즉 마음, 즉 의식 같은 범죄. 역시 뇌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물질로서 뇌의 움직임을 해명하면 마음은 실체가 아니라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의 작용이라는 거야. 응? 정신의 실체로 되지 않다는 걸. 참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 이렇게 마음이 어떻게 몸을 움직이는지는 설명이 안 돼. 그치? 우리가 지금 보면은 다 난점들을 즉 비물리적 비물질적인 속성이 마음이 어떻게 물질적 실체인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응? 이걸 가지고 뭐 기능주의는 이 안에서 뭐 내적 기능 컴퓨터처럼 기능 내적 작용을 해서 그걸 하게 된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 거야. 자우지간 우리가 타인과 커뮤니케이션 하더라도 만약 마음이 비물리적 비물질적 실체라면은 즉 정신적인 거라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인식하기 어렵지. 그치?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원론을 지지하는 철학자들이 마음은 단순히 물질로 환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이게 왜? 남의 거를 우리가 같은 게 아니니까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그치?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이유란 말이야. 굉장히 뱅뱅 돌지. 그치?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지 이게. 응? 하지만 물리주의, 즉 물적 이론론에 따르면은 몸과 마음의 움직임은 모두 물리적인 작용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 몸, 심신 불일치 문제는 일어나지 않지. 하나니까. 그치?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도 결국 뇌의 작용에 불과하다는 거야. 뇌에. 그 신비로운 기능을 모르겠는데 차근차근 규명하는데 즉 마음의 심적 상태는 곧 뇌의 상태라는 거야. 자,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띵하게 뭐 하나 맞은 거야. 지금 이전까지 생각하지 않게 훅 들어온 거야. 지금 이 현대 철학은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 어? 좀 알면 재밌어. 나중에 응용 많이 돼. 응? 이런 사고를 심내, 마음과 두뇌 동일설이래. 또 같은 거야. 동일설 같다는 얘기야. 이를테면 우리가 색상이나 맛을 저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은 개인별로 뇌가 대상을 다르게 인식한 결과란 말이야. 그치? 아까 봤지 마음과 그러니까 이게 하나냐 둘이냐에 따라서 인식하는 게 다르고 아무튼 좀 더 나가. 그래서 물리주의에 대해서 지금 현대 심리 철학자들은 대체로 물리주의의 입장에서 정신 즉 심적 속성, 뇌의 상태 같은 말이야. 그건 육체, 물리적 속성으로부터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야. 정신, 마음은 곧 뇌래. 심적 상태, 뇌 상태래. 그래서 자연주의 경향을 따라서 자연주의 과학적인 규명을 할 수 있다는 정신을 환원적이거나 뭐죠? 환원한다는 건 정신을 마음, 물리적으로 뇌의 기능으로 근원적으로 돌이킬 수 있다는 거 하나 합치시킬 수 있다. 또는 비환원적이야. 마음 이게 우리는 일단 다른 어떤 권리화적인 착각에 불과하다는 환원할 수 없다는 입장할까? 하여튼 자유지간 어떤 식으로든 해명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많은 이론들이 나와. 지금의 대세는 뭐야? 마음은 곧 뇌, 물리적인 작용인데 그 뇌가 정신적인 어떤 그
단지 물리적인 거와 완전히 합치되느냐, 아니면 그 이상의 뭔가 의식 같은 뭔가 있느냐, 이거 또 지향성으로 설명,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갈라지고, 계속 지금 여러 논리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까 그 수능 질문도 그런 거야. 과학적 분석 대상으로 보는 이러한 자연주의적 접근 방법은 특히 사회생물학, 진화 심리학, 인공지능,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 뇌신경과학 이런 게 계속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생님이,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책들은 말이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래서 지금 나오는 책들은 철학자들도 누군지 몰라. 여러분들 지금 철학자들 내가 한번 불러줘 볼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게, 이걸 그대로 따와가지고 아까 가치론, 도덕, 철학의 메타인지 이거 들어가면 수능에서 막 역대급으로 어려운 거야. 여기 캉탱 메이아수, 마르크스 가브리엘, 캐런 버라드, 브리노 라투르, 그레이엄 하먼, 도나 헤로웨이, 제인 베넷, 로지 브라이도티, 여리학자들 되게 많아. 닉 보스트럼, 레지스 드브레, 메릴런 스트런선, 필립 데스콜라. 들어봤어? 프랭크 잭슨 이런 거? 다 지금 이 21세기 사상을 주도하는 학자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보면은 프랑스의 판테온 소르본대 교수 캉메이아수는, 페라리스는 토리노 대학교 이태리 교수, 가브리엘은 독일 본대학 석좌 교수, 캐런 버레드는 UC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UCSC라 그래, 거기 교수. 다 그래. 그레이엄 하먼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 제인 베넷은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 닉 보스트럼은 옥스퍼드 대학 교수. 다 이 사람들의 출생 연월을 얘기를 해줄까? 메이아스는 67년생이야. 천재들이지. 67년생. 나보다도 어려. 페라리스 56년생. 가브리엘은 80년생이야. 우리 조카하고 나이 같아. 미치겠어. 그레이엄 하먼은 68년생. 도나 헤러웨이라고 있고, 제인 버넷 57년생. 다 지금 살아있고, 또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지 지금. 아무튼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완전 뻑이 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알려야 되겠고 그러는데, 잠시간. 근데 지금 수능 지문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논술 지문으로 이제 조금씩 나오지 못하는 게, 교수들이 그렇게 공부 안 한다 그랬잖아. 띵한 거야 지금 이거 내기에. 근데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은, 이전에도 나온 게 그 동일성의 문제, 서강대고 이런 것들은 내기가 좋거든. 인공지능처럼 이렇게. 또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을 풀어야 돼. 나중에 작년에 인공지능의 윤리,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이제 논술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가 먼저 좀 공부해 놓으면은 만약에 나오면 아주 좋은 거지. 여러분들 딴 애들은 손도 못 댈 거야. 손도 못 대는. 아무튼 마음은 곧 뇌라는 물리주의 입장을 따라 마음을 과학적 분석, 그리고 그와 더불어 속성 이론론의 관점에서 마음은 물질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특징을 지닌다는 시각되었다. 이를테면 사물에 대한 뇌의 의식작용을 때문에 지향성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야. 나중에 얘기해. 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주관적인 감각질을 뜻하는 퀄리아. 이 지향성이나 퀄리아 개념은 뭐야? 뇌가 단지 물질이 아니라 그 뭔가 특이한 뭐가 있다는 거야. 그죠? 감각질. 아까 얘기한. 그래서 심리 철학은 지향성과 퀄리아를 물질적인 것으로서 설명하면서 마음을 물적 세계에 위치시키는, 다시 말해서 마음의 자연주의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차머스는 하여튼 좌우지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를 항상 글을 읽고 생각을 정리해 버릇해야 돼. 일단 선생님이 지금 쓴 말 나온 거에서 생각나는 용어들이 뭐야? 물리주의 개념이 있어. 자연주의 개념이, 물리주의 개념이 있어. 물리주의는 뭐야? 어? 그걸 얘기했다. 세상은 정신과 육체, 물질로다가 명확히 구분, 속성을 다르든 뭐 실체가 다르든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어. 세계는. 반대로 물적으로 하나 다른 생각이 좀 있어. 그러니까 그게 마음은 거기에 따라서 마음은 물리적인 속성도 있다고 보는 반면에 정신적인 속성, 비물리적인 속성도 있다고 보는 거야. 아까 특히 지향성, 퀄리아 이런 개념들이 물리로서 해명이 되는. 그러니까 물리주의는 모든 것들을 물리적인 속성, 뇌의 속성으로 다 파악할 수 있는 개념이야. 현대는 다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발전하지. 그런데 아직도 규명이 안 되는 비물리적 속성, 이건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 가지고 아까 강한 인공주의, 약한 인공주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자연주의라는 건 마음은 과학으로 해명할 수 있다는 건데, 아까 얘기한 두 가지의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론론적 사고와 이원론적 사고를 본다는 거야. 그럼 하나만 더 하고 시작으로,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 봐. 심적 상태가 뭔지, 그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심적 상태가 뭐냐는 거야.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거야. 조금만 더 하고 시작. 자, 봐. 심리 철학은 심신문제, 곧 마음 또는 정신현상 또는 정신의 기능 내지는 성질, 의식과 또 물리적 실체인 몸과의 관계를 다루는 현대 철학의 한 분과이다. 굉장히 어려워. 현대 심리 철학은 의식, 우리가 의식이라는 게 이라는 형이상학적인 영역이 두뇌와 신체라는 물리적인 영역으로부터 어떻게 발생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묻는 거야. 둘의 관계가 지금 계속. 그래서 현대 심리 철학은 자연주의적 전환을 따라, 아까 이게 뭐야? 과학적인 사고를 규명할 수 있다는 거야. 모두 현상. 마음은 무엇인지, 또 몸과 마음 또는 마음과 뇌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뇌는 몸으로 육체의 일부냐, 물리주의란 말이야. 그지? 아니면 별도로 마음에, 이것 따라서 또 구분이 되지. 뇌과학이나 인지과학, 진화심리학과 깊게 관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란 무엇이냐? 그게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가? AI는 인간처럼 마음을 지닐 수 있는가? 라는 게 지금 막 연구가 되는 거야. 대답을 찾는 것이 현대 심리 철학의 중점 과제다. 그래서 데카르트 이후에 마음과 몸의 관계, 이 심신 문제라 그러지? 이거는 철학의 중요한 관심 분야였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경험할 수도 없는 정신이 신체와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몸은 마음을 따른다. 또는 우리는 그렇게 전통 형이상학, 전통 철학의 인식론에서 그렇게 정신 우월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뒤집어졌지. 우리는 일상에서 늘 이런 인과관계를 경험하고 있다. 물을 마시고 싶다는 욕구. 이걸 철학 언어적으로 얘기하면 심적 상태로서의 지향의식이라 그래. 지향적 의식. 욕구 때문에 시원한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 때, 이거는 신체적인 행위겠지. 또 이게 같이 일어난단 말이야. 몸과 마음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과거에 어떤 아픈 기억을 떠올릴 때, 이건 심적 상태로서의 현상적 의식이라 그래. 되게 어려워. 지향적 의식과 현상적. 나중에 잘 알게. 눈물을 흘리는 신체적 상태, 이게 같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치? 이게 같은 거냐 아니냐, 이게 참 복잡한 문제야. 이게 제일 어려운 분야야. 심리 철학은 이런 것들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현대 심리 철학의 핵심론인 심신 문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체라는 거, 또 그리고 속성, 성질을 구분하여 살필 필요가 있다. 실체는 독립하여 존재하는 개체를 말하는 거지. 개별 존재자들, 실체. 속성은 실체가 지닌 공통된
성질을 말하는 거지. 그지? 부분집합이지. 응? 실체. 고전적 심신 문제는 실체로서의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탐구겠지. 그지? 데카르트는 세계는 정신과 물질이라는 인간도 맞아. 전혀 다른 두 개의 실체로 이루어져 있고 둘은 뇌를 통해서 상호작용한다고 본 거란 말이야. 알겠지? 이원론적 사고. 이에 비해 현대 심리철학자들은 대체로 뇌를 포함한 신체 같은 물리적 실체만을 인정하는 이걸 물적 이론론이라고 그랬지. 그지? 유물론적. 입장을 따르면서 물리주의라 했겠죠. 신체는 물리적 속성과 정신적 속성 모두를 갖고선 뇌의 기능을 따라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거래. 아, 얼마나 쇼킹한 거야. 그지? 응? 우리가 생각하던 우리는 전자의 사고가 되게 썼잖아. 그치? 전자의 사고가 확고하면은 기계라는 게 참 인공지능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인간을 닮은. 그래서 현대 심리 철학에서 다루는 심신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거 여러분들 한복판에 들어가고 있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거. 이해만 하면 돼. 크게 다음 두 질문으로 집중해라. 먼저 심적 상태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야. 굉장히 어려운 거야. 심적 상태는 아까 감각, 지각, 사고, 의식 같은 걸 다 의미해. 이걸 통칭해서 마음이라 그래. 마음의 상태. 심적 상태는 일반적으로 다음 같은 특징이 있다. 어떤 심적 상태는 자신 앞에 놓인 어떤 외적 상황에 의해 일어나기도 하고, 그치? 특정 행위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다른 심적 상태를 일으키는 인과적 원인이 돼. 예를 들어서 나는 못이라는 외적 상황에 발을 찔려서 심한 내적 상태로서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 그치? 이걸 전문적 용어로 지금 커피를 마시고 싶은 욕망, 그 내적 심적 상태로 커피숍을 향하는 특정 행위를 할 수도 있지, 그치? 우리가 또 예전에 거짓말했다가 부모님께 심한 꾸중을 들었던 경험, 즉 원인으로서의 심적 상태를 통해서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신념, 결과로서의 심적 상태를 일으키기도 하지. 되게 재밌지, 그지? 결국은 다 이거 뭐야? 마음과 뇌는 같이 상호작용 막 한다는 거야, 그지? 마음과 정신, 육체는.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이런 글을 쓰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되지? 이거 아무나 쓰는 걸 아니야, 이거. 어? 선생님 지금 죽다 전에 근데 안 읽어 이것들이. 어? 미치겠어. 어? 더 웃기는 거는 이거를 출판사가 자기가 내겠다 그랬는데 출판사장이 이 학원 선생들이 이걸 안 한대. 왜냐? 자기들이 가르칠 자신이 없대. 근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웃기는 거지. 응? 심적 상태의 일부는 퀄리아라 그래. 감각질 같은 주관적인 그 느낌 있잖아. 특유의 느낌 그거. 그래서 그 무엇을 갖기도 한단 말이야.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즉 어떤 심적 상태는 의식적이라는 거야. 여기 의식이라는 건 상당히 여기서 그러니까 이 뇌과학에서 여기 인공지능 철학 뭐 이런 심리 철학에서 말하는 의식이라는 건 아까 지향적인 의식과 현상적인 의식이 있다 그랬잖아. 그치? 나중에 그 둘의 차이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같은 대상을 바라보더라도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의 색상 경험과 생명인 사람의 그것은 서로 다를 수 있지. 그치? 여러분들 그치? 전자의 색상 경험은 어떤 특유의 느낌이나 감각질을 지녔는데 후자는 그게 안 되잖아. 그치? 우리 여러분 눈 갖고 한번 보란 말이야. 다르단 말이야. 그 특유의 그게 있잖아. 그치? 되게 섬세한 사람은 또 더 섬세하게 느끼고 또 어떤 종류의 심적 상태는 어떤 종류의 뇌 상태와 체계적으로 또 관계하기도 하겠지. 뇌 실험 결과에 따르면 두뇌의 특정 부위를 미세 전류로 자극을 하면은 특정 기억을 유도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은 심적 상태와 뇌 상태가 또 상호관계가 있다는 걸 또 입증하는 걸 수도 있고 그치? 이걸로다가도 논술 문제가 나왔댔어. 어디서 이게 연세대 거였나 봐. 그 문제 되게 재밌었던 거야. 물고기인가? 거기한테 고려대 건가? 되게 어려웠어. 과학적 심적 자극, 전기 자극을 하면 어떻게다 꿈쩍하면 이게 도대체 의식이 있냐 없냐 뭐 이거 가지고 이 새끼들 웃기는 거야. 그럼 내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 어? 어마무시하게 어려워가지고 잘못 낸 문제였어. 그거는. 아울러 우리는 무의식적 욕망이나 신념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들도
모든 심적 상태가 의식적이라는 상태라는 건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고. 정말 미치겠지,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이걸 가지고 다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보면은 우리가 무슨 것들이 기억나잖아. 물리주의적인 거 얘기 나왔지. 이론론적인 얘기와 이원론적인 얘기가 나왔지. 심적 상태라는 거. 뭔지 좌우지가 이런 것들을 일단은 빨리빨리 캡처해가지고 이게 뭔지 이거를 그냥 넘어가는 거하고 되새김질하는 생각을 한 번씩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생각을 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겠어? 어? 공부는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그냥 익숙한 길로 가게 하면 아주 위험해. 여러분들한테 긴장감을 줘야 되는 거야. 그 좋은 책들은 읽으면서 긴장 안 하면 안드로메다 가는 거. 어? 그런 것들이란 말이야. 자, 여기까지를 계속 하면. 일단 보고 나서 잠시 쉬셨다가 이 지문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하나하나를 보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자꾸 이 글을 접근하는 방법을 지금 보고 생각을 모으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야. 잠깐만 쉬었다가